결혼은 각본 없는 연극이다. 결혼과 동시에 객석의 관객이 바로 무대의 주인공이 된다. 무대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대로이다. 관객들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다가가느냐는 전적으로 무대에 선 배우들의 몫이다. 결혼한 모두는 자신이 맡은 대역에 따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짜인 대본 없이 라이브 공연으로 진행된다. 또 무대에서 해피엔딩 막이 완전히 내려질 때까지는 늘 긴장감과 현장감이 있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 과정에서 일산적으로 틀에 박힌 반복적인 대사나 행동은 무대에 선 주인공들과 객석 모두가 지루함에 짜증까지 겹칠 공산이 크다. 자기 삶을 묵묵히 견디며 영혼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공연하는 중간마다 지루함을 달래고 생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미와 감동과 슬픔과 기쁨 같은 삶에 간약의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그대의 공연은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고 성언리에 맞출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평론가이자 작가인 앙드레 모로아는 결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행복한 결혼이란 약혼 때부터 죽을 때까지가 절대 지루하지 않은 긴 대화와 같은 것이다. 부부간의 생각 차이로 극심한 불화를 겪고 있는 가정이 있었다. 그 부인은 남편과 대화를 나누다가 말다툼에서 싸움으로 이어져 화병이 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들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결혼 7년 차에 들어선 그들은 평범한 부부였다.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도시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와 함께 단란하게 가정을 꾸미며 행복하게 살았다. 그 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여느 부부들처럼 잦은 말다툼을 벌였다. 분명히 좋아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내 인생에 상처만 주는 남편이 꼴 보기 싫어서 이혼 직전까지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부인이 고백했다. 그러면서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남편은 가정생활에 전혀 무관심해요. 청소는 사정해야 한번 들어줘요. 빨래는 세탁기에 넣고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안 해요.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서 꼭 답은 집에 와서 먹어요. 주말에 딸아이와 놀아주기를 기대했는데 피곤하다면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기를 반복하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나요. 최근에 아이 얘기가 아니면 거의 대화가 없어요. 다른 일로 말을 걸면 그 자리를 피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면 결혼해도 괜찮겠다 싶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이젠 남편이 아니라 왼수예요. 왼수. 남편도 또한 무뚝뚝한 표정을 지으며 아내에게 불만이 많다고 털어놓았다. 술 좀 작작 마셔라. 담배 좀 끊어라. 양말은 거기에다 둬라. 같은 잔소리를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허구한 날 잔소리하는 바람에 숨이 막혀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졌어요. 아이도 날 무시하는 것 같고 마음이 무엇에 짓눌린 듯 괴로워요. 뭐가 그리 불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하면 또박또박 지적할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더 화가 나는 건 남들과 비교하면서 제 면전에 대고 소리를 지를 때면 더 이상 못 참겠더군요. 마침내 서로 다투다가 크게 싸움으로 번져요. 내가 두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사이에도 그들은 자기 주장을 펼치며 서로를 향해 아웅다웅 다투고 있었다. 집안의 자잘한 일이라도 서로 손해를 안 보려고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듯 했다. 부부싸움의 대개는 자기가 옳다는 확신만 강한 채 끝나기 십상이다. 그렇다 보니 끝없는 싸움은 누구든 이길 도리가 없다. 매일 부부싸움에 그들의 자녀는 두려움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한다. 이렇듯 상대를 바라보는 렌즈가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이라면 그로 인해 상대는 옳은 행동을 더 하게 될까? 아니면 그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될까? 부부는 통제와 억압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왜곡된 렌즈를 끼고 어떤 문제에 관해서 서로 간의 대화로 해결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부정적인 대화는 좋았던 기억조차도 흠집을 낸다. 그러다가 그런 말들이 많아지면 비난과 모욕의 홍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엔 침묵하는 부부, 즉 상대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감정적 관계가 단절되고 함께 살아야 할 이유마저 없어지고 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 그 이유는 인간에게 오욕칠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건 5가지 욕심, 식욕, 재물욕, 수면욕, 명예욕, 색욕과 7가지 감정,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을 말한다. 살면서 부정적인 생각, 위험한 유혹, 순간적 분노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다. 선과 악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공존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뀐다. 무엇보다도 지금 배우자의 투박한 말투를 단순히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어투로만 놓고 다투는 것은 무척 어리석은 짓이다. 이를테면 평소 상대의 생활 습관에 대해 불만이 하나씩 마음속에 쌓일 때가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우 특별한 하나의 사건이 부부 사이에 일어난다. 아주 미묘하고 작은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화산처럼 한꺼번에 폭발한다. 상대는 왜 그리 투박하게 나오는지, 이것이 그렇게 화낼 일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그래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상대에게 말해서 풀어야 한다.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야 새로운 추억을 담을 공간이 생긴다. 반대로 마음의 짐이 잔뜩 쌓이면 어떠한 아름다운 추억도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나는 그들 부부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화날 때마다 서로 이기겠다고 앙심을 품고 싸우면 서로 팽팽하게 맞서다가 비극적 공연이 상연되고 말 겁니다.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한 발짝 살짝 뒤로 물러난다면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상대의 마음이 좀 더 차분해질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면 상대의 얼굴과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부부간의 갈등의 이유야 어찌 되었든지 배우자에 대해 다음의 문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자신이 왕이라면 배우자는 분명 여왕입니다. 또 아내의 입장에서 자신이 공주라면 배우자는 분명 왕자일 겁니다. 그런데 여왕의 대접이 아니라 식모처럼 접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왕자의 대접이 아니라 하인처럼 무시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은 배우자에 대해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서로의 생각 차이를 극복하고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그들을 다시 만났다. 서로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부인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서로가 말다툼이 더 커질 때쯤 남편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더군요. 그러면 예민했던 제 성격이 차츰 누그러졌어요. 그런 다음 저는 남편과 터놓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남편이 제 말에 관심조차 두지 않다가 차츰 수긍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이제 남편의 생활 습관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요즘 같아서는 정말이지 살만 나는 것 같아요. 부부싸움의 원인을 알고 보면 대개 상대를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난다. 다툼의 발단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배려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이 더욱 크다. 어떤 싸움거리에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만 인정해주면 싸움은 더는 번지지 않는다. 계속 변명과 자기 방어로 일관한다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싸움은 멈출지 모르지만 그 앙금은 여전히 각자 마음속에 남겨둔 채 투박한 말투가 습관화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앙금이 쌓인 만큼 행복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가정은 건강한 삶의 기반이자 사랑을 배우고 표현하는 곳이다.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